자, 경기가 시작되고 말았습니다. 세로로 놓여있는 게 눈에 들어옵니다. 먼저 한시 쪽에 강민 선수의 진영, 보라색 프로토스. 아래로 쭉 내려오면은 이윤열 선수의 진영이 놓여 있습니다. 주황색 대란 5시입니다. 시작되고 말았어요. 예, 네. 두 분 해설 말씀 좀 해주시죠. 일단은 조금은 딴 얘기인지도 모르겠는데 네. 예, 결승전 이제 이번 결승전부터 선수들의 개인 화면을 이제 직접 오시는 분들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현장에 오신 분들이 예, 안에서요. 예, 현장에 오시는 분들은 볼 수 있는데 물론 저희도 현장에 있기 때문에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선수들의 개인 화면을 보면서 전략 전술을 예측하고 상황 분석을 하는 그런 재미 또한 또 경기 내 그 경기만의 재미가 아닌 그런 방송하는 입장에서 해설하는 재미 또한 지금 상당히 좋네요. 예. 자, 아까 이승원 해설께서 잠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이윤열 선수가 잠깐 경기를 중단을 시켰는데요. 사운드 문제라고 하네요. 사운드 문제라고 지금 이윤열 선수가 경기를 중단시켰는데요. 예, 재밌네요. 그런데 예. 웨이트 플리즈 했더니 오케이 그러더니 미투랍니다. 예, 네. 두 선수 모두 사운드에 지금 문제가 있는 상황인 것 같죠. 네. 네. 자, 지금 경기가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지금 이윤열 선수가 잠깐 퍼즈 경기를 일시 중지를 시킨 상태입니다. 네. 예, 네. 두 선수 제가 기억하는 모든 생방송 그 게임 리그 중계 중에 네. 포즈를 걸었던 최초의 선수가 강민 선수였었죠. 예. 네. 생방송 중이죠. 그거. 그렇죠. 예. 이윤열 선수도 또 한번 생방송 중에 포즈를 한번 거네요. 네, 지금 이윤열 선수가 사운드상의 문제로 인해서 잠깐 퍼즐을 걸었습니다. 자, 강민 선수를 먼저 그동안의 발자취를 좀 살펴보자면요. 첫 주 때, 2주차가 되겠군요. 처음에 이윤열 선수와 상대를 해서 이윤열 선수를 패자조로 내려보냈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강민 선수는 변길섭, 임요환, 전태규 선수를 꺾고 지금 이 자리에 올라와 있고, 말하자면 오는 길에 모두 테란을 밟고 올라온 상태. 그렇죠. 예, 말하자면 좀 승승장구. 예. 승승장구에서 위너스 조에서 결승으로 진출을 했기 때문에 1승의 어드밴티지를 안고 지금 출발하는 것이 강민 선수고요. 예. 이윤열 선수는 첫 게임에서 16강에서 강민 선수에게 체르트에서 패배를 하면서 그 험난한 루저스를 통과를 해서 그렇죠. 이겨왔던 선수들도 정말 쟁쟁한 선수들 아닙니까? 김현진, 예. 변길섭, 장진수, 임요환, 전태규. 예, 그 선수들을 그것도- 이기고 예. 올라왔죠. 그것도 이윤열 선수가 원사이드한 경기로 뭐 확실하게 승리를 따낸 경기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네. 떨어질랑 말락 하다가 다시 또 2대1로 뭐 역전승을 해내고 그리고 그렇습니다. 전태규 선수에게는 2경기를 먼저 내주고 3경기를 내리 따내는 역사에 남을 만한 명경기를 또 만들어내기도 했었고요. 자, 경기가 속개됐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이윤열 선수와 강민 선수의 경기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자, 이 두 선수에 대해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프로게이머 43명에게 과연 이 체러티란 맵에서는 어떤 선수가 유리할 것 같냐라는 질문을 던져봤는데 그 결과를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강민 선수와 이윤열 선수의 경기를 설문조사를 해봤더니만 이윤열 선수가 23대 20으로 유리할 것이다 라는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제가 조사한 그 프로게이머 10명간의 대답에서는 강민 선수가 더 유리하다라는 그 결론이 나왔어요. 예. 네. 근데 뭐 특이한 것은 실제로 이윤열 선수와 체러티에서의 접전을 펼쳤었던 그 전태규 선수는 자신의 말로서는 뭐 프로토스가 할만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승자 투표에서는 이윤열 선수를 지목을 했습니다. 예. 예. 그만큼 막상막하의 경기 결과 아닐까 생각하는데 그러면은 예, 이 그렇죠. 그동안 체러티에서 네. 이 종족별로는 성적이 과연 어떻게 나왔는지도 살펴보죠.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자, 강민 선수의 전적이 2승 1패, 이윤열 선수의 전적이 2승 3패입니다. 예, 3전 2승 1패가 강민 선수입니다. 강민 선수는 이윤열 선수를 이겼고요. 네. 예, 임요환 선수를 상대로 해서는 패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태규 선수를 상대로 했을 때는 이겼고요. 그래서 2승 1패. 예, 이윤열 선수는 강민 선수에게 패배를 하고 장진수 선수에게 패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임요환 선수에게 패배를 하고 전태규 선수와 조용호 선수에게는 이겼네요. 네. 그러니까 맵 전체 종족별로 봤을 때는 테란이 조금 유리하고 네. 개인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는 강민 선수가 조금 유리해 보이고요. 예. 일단 개인적인 그렇지만 뭐 성적으로. 결승전이라는 이런 큰 무대 그리고 네. 정말 쟁쟁한 두 선수가 붙었기 때문에 통계는 그냥 수치일 뿐이라고 뭐 생각해도 좀 무방할 거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예, 실제로 이윤열 선수가 또 실제로 이윤열 선수가 초반에 강민 선수에게 패배를 하긴 했었습니다만 그 패배의 원인은
체러티라는 맵에서 테란의 전략이 확립되기 이전이었거든요. 테란이 투팩 온리 골리앗 체제로 센터 지역 장악하고 상대방의 그 숨통을 틀어막는 그런 식의 플레이를 임요한 선수가 처음 보여주면서 이윤열 선수도 그 플레이를 익혔어요. 그 이후부터는 프로토스가 테란에게 계속 맥을 못 추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하. 강민 선수 입장에서 어떤 해법을 준비해왔는지, 예, 그것이 이 경기의 조금은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윤열 선수는 그때 전태규 선수를 상대했을 때와 빌드가 똑같습니다. 네. 아카데미를 먼저 아머리보다 짓고 그 다음에 투팩토리 올려가면서 아머리 올린 이후에 스타포트 올리면서 스타포트. 상대의 옵저버를 일단 자신의 본진 쪽으로 오는 옵저버를 먼저 잡아내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센터 장악을 들어갈 거거든요. 그런데다가 예. 예, 지금 베럭스 정찰로 확인했어요. 프로토스의 진영을 비교적 빨리 그 파악해낸 것 또한 이윤열 선수에게 어느 정도 좀 행운의 여신이 미소를 지어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드네요. 물론 예. 강민 선수도 베럭스가 날아온 지형을 보고 5시라는 것을 확실히 파악을 했겠지만요. 네. 두 선수는 아마 어떠한 전략을 쓸지는 두 선수 모두 너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운영의 묘, 운영의 묘를 누가 더 잘 살리느냐에 따라서 이 경기의 승패는 갈릴 가능성이 극도로 높습니다. 네. 자, 셔틀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나와서 일단 먼저 지상으로 내려온 강민 선수. 네, 확장을 하기 위한 작업이 지금 타이밍엔 이루어진다는 거 이윤열 선수 잘 알고 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프로토스는 당장 공격 유닛을 생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확장을 하기 위해서 확장을 뻗쳐나가는 그런 시기이니까 분명히 이윤열 선수 그 빈틈을 노려서 상대의 확장을 늦추면은 굉장히 성공적인 전술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상대의 확장을 허용했다고 한다면은 센터 쪽을 장악을 하면서 전체적인 게임을 좀 넓게 보는 그런 시야를 가지면서 장기전을 대비를 하겠죠. 사이버네틱 스코어가 빙글빙글 돌아가고 있는 상태. 그리고 이윤열 선수는 골리앗 2기를 생산해 놓고 있습니다. 아, 이 그림이 강민 선수의 어깨에 걸려있는 이윤열 선수의 모습. 굉장히 네. 의미가 있어 보이네요. 자, 넘어야 옵저버로 될 계산합니다. 산이죠. 그렇죠. 자, 옵저버 봤죠? 자, 체크를 해봅니다. 네. 옵저버 잡아내는 이윤열 선수. 여기까지 전태규 선수와의 경기에서의 스타팅 포인트라든가 경기를 운영하는 방식이라든가 똑같습니다. 네. 지금은 이윤열 선수가 체러티라는 맵에서 왜 정말 자신 있다고 얘기하는지 확실히 보여주는 단면이었죠. 이 타이밍에 옵저버가 분명히 정찰을 오고 화면을 지속적으로 보고 있다 네. 흐물흐물하는 걸 본 거거든요. 저 지금 굉장히 애처로운 모습을 지켜보고 계신 분이 바로 강민 선수의 어머님이십니다. 어머님이 지금 지방에서 올라오셔서 아들의 선전을 기원하는 모습입니다. 자, 드랍십 날아가기 시작하는 게 옵저버로 체킹을 하는데요. 강민 선수 본진에도 투게이트 그리고 앞섬 지역에도 투게이트라는 건 네. 이거는 별로 공격 갈 생각이 없는 거예요. 당분간은요? 예. 공격 갈 생각, 공격 갈 의도를 가지는 플레이라기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멀티 지역을 모두 다 확보를 하고 난 이후에 이윤여 선수의 공격 타이밍을 기다려서 그걸 막고 이후에 승기를 빼앗아 오겠다 이런 생각인 거거든요. 자, 예. 지금 케이블에 설치되어 있는 소형 카메라로 보고 계신데요. 자, 드랍십 잡힐 뻔합니다. 체력이. SCB가 잡혔죠. 예, 드랍십이 아니었나요? 네, 옛날 그 이윤열 선수와 강민 선수의 체러티 경기를 좀 복기를 해보자면은 네. 그때 당시 이윤열 선수는 총 8번의 드랍을 했는데 그 중에 단 한 번의 드랍만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7번은 모두 다 실패를 했다는 얘기죠. 자. 네, 그렇게 해서 빈틈없는 경기를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때 이윤열 선수에게 승리를 거뒀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강민 선수 센터 지역에 테란이 자리 잡기 시작을 하고 싼 가격의 터렛으로 한 그렇죠. 방향을 완전히 틀어막기 시작하면은 방법이 없으니까 센터 지역에서 아까 그 드라군 2기가 활동하는 모습도 보였었죠. 예, 봉쇄당할 수가 있습니다. 예. 센터 지역 선점에 있어서 그 중요성은 임요한 선수와 강민 선수의 일전 그리고 이윤여 선수와 전태규 선수의 일전에서 그렇죠. 확실히 드러났는데 그 강민 선수가 또 그걸 알고 있으니까 센터 지역에 프로브 먼저 떨구고 SCV를 사냥하기 위해 드라곤 먼저 떨구고 이런 식의 플레이를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왼쪽 섬은 그 터렛 라인을 갖추는 것을 저지를 못했고 오른쪽 섬은 살짝 저지를 했는데 그 타이밍에 골리앗이 드랍이 이미 돼 있는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이후에는 강민 선수의 선택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점점 강민 선수를 한시 쪽에 몰아넣고 있는 듯한 모습의 이윤열 선수. 이윤여 선수는 특이한 뭔가 플레이를 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그냥 전태기 선수의 일전처럼 그렇죠. 그렇게 숨통을 틀어막고 상대의 숨통을 확 조여놓으면서 결국에 끊어버리겠다 이런 생각인 거거든요. 예, 말하자면은 그 선맵에서의 조이기 형태와 같거든요. 선맵 조이기 형태랑 같은데 이 강민 선수 입장에서는 그냥 유닛으로서 이은열 선수의 본진 공략이라든가 확장 공략을 할 생각을 하지 말고 멀티가 곧 공격 수단이 되어야 됩니다. 자신의 멀티가요. 확장을 한 이후에 포톤 캐논 방어해가면서 유닛들을 그곳에다가 올려놓으면 이은열 선수는 반드시 깨러 올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네. 그 깨러 오는 병력을 그 별다른 피해 없이 막아내게 된다면 그게 바로 공격이 되는 거거든요. 자, 이윤열 선수도 확장 시도합니다만 강민 선수의 옵적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민 선수 추가 멀티 시도 기원하는 듯한 모습의 이윤열 선수의 팬이네요. 이윤열 선수의 체력티라는 맵에서의 자신감은 지금 극명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알아도 나는 이길 수 있다. 네가 내 전략을 완벽하게 파악했어도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전태규 선수와 일전하고 똑같은 게임 운영을 해주고 그렇죠. 있거든요. 네. 강민 선수가 옵저버로 센터 두 지역을 모두 다 보고 있는데도 섣불리 갈 수가 없어요. 지금 이윤열 선수 한 번쯤은 찌르러 올 수 있을 만한 타이밍이거든요. 분명히 뭐 전태규 선수와의 경기에서도 그랬습니다만은 지금 저렇게 프로토스가 두 번째 확장 기지에 넥서스를 소환하는 가운데 한 번쯤은 찔렀습니다. 그러면서 이득을 봤거든요. 자, 그리고 로보틱 서포트 베이. 그리고 강민 선수는 전태규 선수에 비해서 상당히 여유가 있어 보이죠. 네. 내가 공격 가봐야 손해인데 뭐 하러 가냐? 일단 나는 그냥 앞선 지역 두 군데 모두 가져가고 시작하겠다. 이런 의도거든요, 지금. 자, 이윤열 선수 추가 확장, 이 포토스와 확장을 맞먹겠다는 생각인데요. 네, 그리고 지금 강민 선수가 최대한의 여유를 갖고 플레이한다는 사실은 본진에서 아둔이 좀 천천히 올라갔다는 사실. 네. 그러니까 이전 프로토스의 경기보다 아둔이 좀 늦게 올라갔다는 사실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강민 선수 차곡차곡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윤열 선수와 1차전 1라운드 차이러트에서 경기를 여러분 함께 지켜보고 계십니다. 자, 두 선수 굉장히 신중한 경기 운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아주 그래서 더 긴장이 되는 그렇죠. 모습인 것 같아요. 이윤열 선수는 지금 4연패에 도전합니다만 강민 선수는 우리 저희 MBC 게임에서 벌어지는 스타크래프트 관련 대회 4수 만에 지금 본선에 올라와서 그렇습니다. 또 루키로서 올라와서 그렇죠. 결승 무대에 앉아 있는 대단한 거거든요. 예, 대단한 기록을 또 갖고 있는 거고요. 또 강민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팀 내에서 그 전상욱 선수라고 있습니다. 네. 예, 예전에 MC 게임 스타리그에서 그 이재훈 선수를 블레이드 스톰에서 이기면서 예, 굉장히 좀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그런 선수인데 이 그 전상욱 선수가 지오 팀 내에서 들어가면서 이은열 선수의 VOD를 보고 똑같이 카피를 해서 훈련을 해줬다고 그럽니다. 네. 그래요. 예, 그래서 그 개인적으로 굉장히 고마워하더라고요. 지금 정상욱 선수도 이 자리에 와 있는데 네네. 자, 경기 결과는 뚜껑을 열고 봐야겠죠. 템플러 5. 자, 가는 곳곳마다 옵저버 체크. 야, 기가 막히게 옵저버 잡아내는 이윤열 선수. 드랍십 한 대 한 대 추가해가면서 쉽게 안 찔러요, 지금도. 저거는 화면이 옵저버가 이동할 때는 전체적으로 일그러지는데 그렇죠. 알 수 있는데 네, 지금 지형이 아주 살짝 일그러져 있는 것을 보고 파악을 한 거거든요. 서 있는 옵저버 우리가 여기 분명히 있을 거야라는 생각하에 스캔을 뿌리고 옵저버를 잡아내는 이윤열 선수. 역시 그랜드 슬래머 다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캔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되면은 네. 프로토스의 눈이 멀게 됩니다. 그 눈이라는 얘기는 바로 옵저버의 얘기거든요. 자, 강민 자. 선수의 셔틀이 살짝 왔다 가는데요. 승패를 가늠할 수 있는 그 모습입니다. 왜냐면은 셔틀이 예. 저 방향을 뚫어야지만 그렇죠. 다른 곳으로 확장을 펼쳐갈 수 있는 거거든요. 점점 지금 장벽이 두터워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예. 프로토스 제1의 과제는 이승원 해설께서 말씀하신 저 지역의 라인을 뚫고 이후에 확장을 더 가져가는 플레이고, 두 번째 과제는 드랍십에서 떨어지는 병력을 셔틀에서 떨어지는 병력으로 커버할 수 있을 만한 유닛 조합을 갖추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된다면 전태규 선수와의 그 이윤열 선수의 일전처럼 지속적인 드랍십 병력 대 셔틀 병력에서 드랍십 병력이 승리하면서 결국엔 프로토스는 말라 죽는 그렇죠. 그런 시나리오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지금 강민 선수가 굉장히 답답한 상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답답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스타게이트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스타게이트 둘 올라갑니다. 예. 자, 그런데 이윤열 선수도 그때 당시 전태규 선수의 모습과 비슷하게 이런 양상으로 가다가 배틀 크루저로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테란의 조합이 너무나도 강력해지기 때문에 분명히 강민 선수는 한 곳을 뚫어야 되는 자. 그런 타이밍이 왔는데 자, 이거 가야죠. 사각지대로 안 나요, 예.
빠져나가는 강민 선수. 상대를 안 해주고 있어요. 예, 그 터렛을 지었는데 거기를 굳이 힘으로 뚫을 것이 아니라 미리 자리를 잡아놓고 포톤 캐논 건설해 가면서 확장을 하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아직 야. 위치는 못 챈 것 같아요. 이거 강민 선수 중반 이후까지도 싸울 생각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지금 저 병력들이 터렛 라인을 걷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지금 11시 지역의 추가 확장을 위한 발판 마련으로 보이거든요. 자, 이윤열 선수 12시 쪽으로 향해 가면서 본진 지역의 병력들이 추가로 또 드랍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자, 이윤열 선수가 알아차린 듯 빈틈을 막아내고 있는 이윤열 선수. 그러면서 다시 돌아오다가 사이드스톱 때리는 골리앗. 첫 번째 잡혀요. 이병력만 내려가면 막을 수 있어요. 그런데 셔틀이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셔틀이. 야, 진짜 두 선수. 자, 첫 번째 신경전 접전에서 이윤열 선수가 영역을 내주지 않습니다. 이윤열. 진짜 팽팽하다가 툭 끊어졌거든요, 지금. 자, 타고 철수를 하기 일본 있죠. 다시 한번 사이닉 스톰 떨어집니다만은 골리앗은 그다지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래도 사이런 스톰 여러 방이에요. 제대로 들어갔어요, 그래도. 그런데 마무리를 짓지 못합니다. 하이템플러 잡힙니다. 저 지역에 골리앗이 추가로 배치가 되었었던 이유는 터렛이 시야에 비해서 사정거리가 짧습니다. 공격은 못했지만 봤다는. 셔틀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봤다는 얘기거든요. 그 셔틀의 병력들이 터렛 라인을 걷어내지 않으면 뭘 하겠느냐. 당연히 11시 지역 멀티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스타게이트가 돌아오고 있단 말이에요. 예. 이윤열 선수는 여기까지 경기 이끌어오면서 크게 두 가지의 지금 이득을 봤습니다. 그 강민 선수의 다른 확장 지역, 본진 앞섬 이외에 다른 확장 지역을 주지 않았다는 것과 지금 강민 선수가 사실 빈틈없이 유닛들을 빼곡하게 앞섬 지역에 모아놓고 있음으로 해서 만약에 이윤열 선수가 앞섬으로 찌르기를 들어왔다고 한다면 분명히 그거를 한 번쯤은 막아내고 나갈 생각이었을 거거든요. 네. 근데 이윤열 선수가 전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지금까지 이윤열 선수가 그렇게 크게 손해본 것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네. 강민 선수가 체러티 프로토스에 대해 얘기를 하기를 셔틀에서는 아칸이 꼭 내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앞으로의 유닛 조합에서는 아칸을 생각할 만한 그런 타이밍이 슬슬 오는 것 같습니다. 자, 점점 털의 장벽은 두터워지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는데요. 이동 경로 체크하고 있는 이윤열 선수. 문제점은 또 이러면서 이윤열 선수 자신 앞섬 지역에 두 군데다가 커맨드 센터를 짓는 거거든요. 저 커맨드 센터만 올라가게 되면은 그냥 스타포트가 무조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배틀크루저 준비하는 그런 그 시나리오로 가거든요. 자, 한 발자국 캐리를 먼저 생각하고 있는 것이 강민 선수긴 합니다만은 결과는 자, 가는 곳곳마다 그래도 분명히 지금의 페이스는 이윤열 선수가 강민 선수보다 약간은 낫습니다. 네. 일단 그 교전에서 승리하는 것이 강민 선수 입장에서 필수 과제였거든요. 자, 장막을 걷어내고 있는 강민 선수 일단 답답함을 뚫어내는 듯한 모습입니다. 굉장히 교묘한 위치에다가 그렇죠. 유닛들을 내려놓고 그런데 드랍십 숫자 보세요. 병력 규모가 장난이 아닐 거거든요, 지금. 8대 정도로 보이고 있는데요. 9대입니다. 방향을 어디로 잡아나가는지 강민 선수의 확장 쪽. 산개 드랍 떨고 지나요. 자, 캐논 무시하면서 그냥 들어오기 본진 시작합니다. 노리는데요. 본진에 이윤호 선수의 골리앗 적장 선수가 떨어집니다. 자, 과연 강민 선수 너무 많네요. 많아요. 이것은 골리앗 한 6기 정도는 양 사이드 셔틀이 추가로 올 수 있는 그 지역으로 빼주면서 나머지 골리앗들이 상대방의 중요 건물만 파괴시켜줘도 어느 정도 이득을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강민 선수의 캐를 일단 대피. 그러면서 셔틀이 내려옵니다. 셔틀에서 뭐가 내리나요? 야, 대규모 병력. 아직까지 강민 선수의 진영에 진을 치고 있는 이윤여 선수. 게이트웨이에서 빨리빨리 추가 병력이 나와줘야 돼요, 지금은. 자, 그런데 이윤여 선수는 추가 병력을 싣고 올량으로 드랍십을 본진도 다시 전수시켰습니다. 야, 그래도 이거 잘 강민 막았네요. 선수 예. 막았어요. 굉장히 잘 막은 겁니다. 엄청난 수의 골리앗이었거든요. 네. 자, 일단 이윤여 선수의 골리앗은 셋으로 숫자가 줄어든다. 셋에서 둘.
하나 남은 골리앗 마저 정리됩니다. 예, 이 드랍을 통해서 분명히 이윤열 선수 이 드랍으로 이득을 보고 자신의 확장 기지를 안전하게 돌린 이후에 스타포트를 올릴 생각이었을 거거든요. 근데 이득을 봤나요? 예, 이득을 그렇게 크게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강민 선수가 확장한 이후에 캐리어를 모을 만한 타이밍을 내준 겁니다. 지금 보기에는요. 예, 지금 상황에서는 이윤열 선수가 생각했었던 강민 선수의 캐리어 타이밍이 한 타임 빨랐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네. 4기나 보유가 되어 있었고 4기가 보유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골리앗을 사이드 쪽으로 빼놓는 플레이는 사실상 의미가 없을 수가 있었거든요. 지금 질럿과 드라군 그리고 캐리어의 조합은 온리 골리앗을 확실하게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예. 이후의 게임 양상은 지금 강민 선수가 자신이 생각했었던 멀티 숫자를 충분히 갖춘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이제는 자, 이제는- 이윤열 선수가 수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윤열 선수가 막아내야 되는 입장. 자, 무조건 막아야 되는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윤열 선수는 그냥 빈틈을 노려서 공격 들어가는 이윤열 선수 드랍십 9대. 또다시 본진 쪽에 탱크들이 무너뜨리고 날아갑니다. 이윤열 선수. 저건 스타게이트 파괴를 위함이죠. 자, 그런데 지키고 있는 다크템플러. 자, 이윤열 선수의 강민 선수의 본진 공격. 자, 그런데 이윤열 선수의 멀티가 커맨드 센터 한 곳이 파괴됩니다. 와, 골리앗 진짜 많네요. 이것은 이런 식으로 화력에 좀 화력이 분산되는 것보다는 빨리빨리 스타게이트 강제 어택해줘서 그냥 부셔버리고 아니면 파일런을 다 파괴시켜서 상대방의 인구수를 좀 막히게 하는 플레이를 선택해주는 편이 좋습니다. 강민 선수 안 막으러 갑니다. 예, 본진 쪽으로 막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병력은 본진에 있는 테크트리 파괴해라. 나는 다른 쪽에다가 테크트리 올리면서 멀티 뺏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이윤열 선수의 하나의 멀티 깨지고 또다시 한 멀티 공격당합니다. 자, 이 멀티도 이윤열 선수 지키지 않는다면, 돌아오지 않는다면 지키기 어려워 보이는데요. 와, 지금 슬슬 강민 선수가 승기를 잡아나가고 있는데요. 예, 본진 안 지키고 상대의 확장기지 테란의 확장을 뺏겠다는 그런 그 생각이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옳았다고 좀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이윤열 선수의 멀티. 강민 선수. 본진 지역의 저 대규모의 골리앗들은 병력으로 이제 추가 활용되기가 좀 껄끄럽습니다. 커맨드 센터 체력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멀티 커맨드 센터 파괴. 분명히 골리앗들을 됩니다. 골리앗들을 데리러 드랍십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까보다 포톤 캐논 숫자는 더 늘었고 옵저버가 지금 본 상태에서 캐리어를 활용해서 요격할 용격을 해줘야죠, 강민 선수는. 그럴 가능성이 높거든요. 자, 이윤열 선수 캐논 지어지기 전에 강민 선수의 허점을 찌르고 있습니다. 자, 서로 남타전 벌이고 있는 두 선수 뭔가 나오면 사이드 스톱. 강민 선수 이 지역은 막아줘야 됩니다. 이 지역은 막아줘야 돼요. 이 지역 막아주고 한시 지역의 그 대규모의 골리앗들이 추가로 병력에 합류 못하게 커트해줘야 돼요, 지금은. 자, 그런데 야! 다시 이윤열 선수 가기 시작합니다. 이은열 선수 병력 운용이 예술이죠. 만약에 자. 저거 합류해서 바로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떨어져서 와. 저 지역을 완파시킨다면은 강민 선수의 본진 안 지키고 이윤열 선수의 멀티 뺏기 전략은 완벽하게 초악수로 돌변하는 겁니다. 자, 포토 캐논이 모두 사라집니다. 자, 그러면서 이윤열 선수, 강민 선수의 수험통을. 캐리어가 저 지역을 어떻게 지켜낸 상황이라면 저 지역의 게이트도 살아있고 넥서스도 살아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반면에 이윤열 선수는 이윤열 선수 앞선 지역을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지역 하나 빼고 없거든요. 서울에 도배되어 있는 상태. 자, 그런데 질러졌어, 질러! 본진 지역 미네랄 없고요. 거기 하이템플러까지 떨어지면서 이윤열 선수 유일한 멀티 SB가 많이 남지 않습니다. 이게 뭔가요? 이거는 이윤열 선수가 힘들어졌어요. 예. 자, 저 병력으로 끝을 내지 못한다면은 이윤열 선수 멀티가 이지경이 됐거든요. 자, 캐리어까지. 골리앗만 저 드랍십만 중간에서 요격해준다면은 강민 체러티에서 이기는 겁니다. 강민 선수는 앞으로 한 번만 막으면 됩니다. 한 번만 제대로 막으면 자, 돼요. 여기서 막기 위한 보통 캐논 4기 그리고 일보 캐리어 철수 그리고 이윤열 선수는 앞만에 깨졌습니다. 이윤열 선수는 이후에 타이밍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이런 식의 지금 뭐 최대한 빨리 상대방의 포통 캐논을 제거해주는 플레이 좋고요. 빨리 병력 합류를 해야 됩니다. 자, 수많은 명의 팬 여러분들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자, 과연 누가
이 테라티의 승전보를 사이닉스톱 그러면서 질러지 들어갑니다. 이훈현 선수의 병력 나갈 때면 전멸 결정적인데요. 결정. 그런데 또 다시 옵니다. 이거는 와도 이 지역은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강민 선수가 그렇죠. 다른 지역에 지금 스타팅 지역에다가 뭐 확장을 이게 하든지 뭡니까? 드랍십만 드랍십의 유리하면 상황 골리앗 빨리 묶여요. 그대로 경기 끝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곳에서 자원 수급해서 지금 저만큼의 골리앗을 실을 만한 드랍십을 생산할 수가 없거든요. 스타게이트 추가로 올라가고 있는 강민 선수 다른 쪽에다가 넥서스 짓고 그리고 포톤 캐논 아끼지 않은 상태에서 건설해주면 됩니다. 이제 그러면은 돼요. 강민 선수 인구수가 빨간색이 됐어요 지금. 자원은 4자리, 가스 4자리, 미네랄 4자리 모두 4자리인데 강민 선수 미네랄 4자리, 가스 4자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본진 지역이 그렇게 빠른 타이밍에 완파가 되었고 추가 병력이 확실하게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라면 저 정도 자원 당연히 남습니다. 자, 컨트롤 나와 있는 이윤여 선수의 골리앗 잡아주고 있는 강민 선수. 이윤여 선수도 자원은 4자리인데 미네랄만 4자리거든요. 가스가 부족합니다. 나와 있는 이 골리앗과 소수의 골리앗이 이윤여 선수의 운명을 첫 번째 전장에서 운명을 결정지을 모두 전병력입니다. 예, 그리고 그 상대 프로토스의 메인 병력인 캐리어가 자신의 본진 쪽을 등을 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뭐 자신의 앞섬 지역이라든가 다른 쪽 스타팅 지역에 뭐 커맨드 센터가 탈출해서 새살림을 차린다거나 이러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이윤열 선수. 그런데다가 지금 이윤여 선수의 개인 화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골리앗들의 HP가 모두 낮아요. 모두 낮다는 얘기는 사이오닉 스톰 한 방에 전사할 수 있는 골리앗 숫자가 붉은색입니다. 많다는 얘기입니다. 추가 확장 강민 선수의 어머님이 차박 경기를 지켜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강민 선수 여전히 인구수는 붉은색. 네. 이윤영 선수에게 단 한 번의 기회만이 주어질 듯합니다. 한 그렇지. 번의 기회죠. 자, 그런데 이제는 이윤영 선수의 본진으로 공격 들어오기 시작하는 강민. 야, 정말 과거 이 맵에서 패배했었던 프로토스들은 공격 오면 그거 지키려고 하다가 결국엔 병력 싸움에서 지속적인 패배. 이윤열 선수의 본진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런 시나리오로 졌었는데 강민 선수는 새로운 시나리오를 짜왔네요. 자, 이윤열 선수 건물들 부상하면서 대피하기 시작합니다만은 아머니 그리고 서플라이 디포 집중 공격 받기 시작합니다. 드랍십 내려오죠. 드랍십 지키러 옵니다만은 지키러 온다고 할지라도 저기에서 이 지역에서 전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강민 선수 안정되게 확장이 돌아가는 곳이 또 있어요. 자, 이윤열 선수 빈틈을 노려봅니다만은 내릴 곳이 없습니다. 이윤열 선수의 드랍십. 강민 선수, 이윤열 선수의 본진을 서서히 그러면서 확장 들키고 맙니다. SCV 완성 직전에 잡힙니다. 커맨센터 완성된 거 동시에 잡히면서 커맨센터 부상. 그런데 힘드네요. 예, 확실하게 힘들어졌습니다. 이윤정 선수. 자, 이윤열 선수 마지막 공격인가요? 과연 천하의 이윤열이 과연 이 상황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지요. 하지만 본진의 주요 생산 건물이 하나씩 둘씩 네. 파괴되기 이 시작합니다. 상황을 이윤열 선수가 역전하기 위해서는 가스 확장기지 두 곳이 잘 돌아가야 되고 그리고 골리앗을 양산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체제가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자, 하지만 네. 그런 상태가 물론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윤열 선수의 굉장한 암울함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윤열 선수 인구수 도전! 안 싸워요. 그런데 HP가 낮은 골리앗들. 이거 하나하나 잘라 먹는 그런 플레이 해주겠죠. 자, 캐리어 한기는 잡힙니다. 야, 그 짧은 상황에서 캐리어 HP 낮은 거 찍어서 골리앗으로 강제 어택. 야, 진짜. 자, 이윤열 선수 순간 동치 실력 대단해요. 대단하죠. 예.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의미로서의 이 확장을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과연 저 확장. 예, 강민 선수가 만약에 추가 멀티가 없고 골리앗의 규모가 조금만 더 많았으면 자, 기도하는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는 벤. 그러면 저 캐리어도 쉽사리 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이고 결국에는 조금 더 시간을
갖게 될 경우 이윤열 선수가 역전할 수 있는 시나리오도 나올 수 있는데 지금은 좀 힘드네요. 예. 지금은 캐리어 숫자가 일단 많은 데다가 그것에 받쳐줄 만한 골리앗 규모가 그렇게 대규모가 아니거든요. 추가되는 자 중간 과정에 여러분께서 못 보셨습니다만 개인 화면을 통해서 이윤열 선수의 드랍십이 지지 이윤열 선수 지지 선언 강민 찬스를 추가하면서 2대 0이라는 스코어를 만들어냅니다. 담담한 표정의 강민 선수. MBC 게임의 스타크래프트 관련 대회 예선 도전 4회째 만에 본선에 올라와서 결승전에서 2승을 일궈내고 있는 강민 선수.